자, 이번 시간에는 지형 작업, 터레인 모델링을 교육을 할게요. 터레인이라고 하면 지형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BIM에 있어서 뭐 물량을 산출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전체적인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토목에서는 뭐 터파기라든지 되메우기 그리고 토공 유동 기타 등등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형에서 그 토공 물량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참고로 알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단순하게 장암 현장 거 터레인 모델링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디테일이 좀 약하게 그래도 작업을 한 거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림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작업을 안 했지만, 여기서 뭐 도로를 또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로등을 세운다거나 기타 주변에 대한 인프라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프라 모델링을 진행을 할 텐데, 뭐 이제 용역 범위에 따라서 그 디테일을 높이나 낮추느냐는 차후에 할 일이고, 우선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얹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 터레인 모델링에 있어서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스케치업을 쓰는 방법,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노 아니면 시빌 3D, 인프라스트럭처, 기타 등등 각 BIM 소프트웨어에서 터레인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레빗도 레빗의 그 지형을 입히는 작업도 하나의 기능으로 있죠.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 줄 거는 딱 두 가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하고 라이노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면을 임포트를 해야겠죠. 캐드 도면에서, 저는 라이노에서 읽어드릴게요. 캐드에서 읽어드리든 라이노에서 읽어드리든 상관없으니까, 의정부 자감의 토목 도면에 보면은 현안 측량도 있어요. 현황 측량도를 일단 열어보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현황 측량도, 공사계획 현황 측량도. 뭐라? 오이씨, 잠깐만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뛰어나서 그런가 작업되네요. 잠깐 저장을 좀, 다른 거 저장을 좀 할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우씨, 이상하네. 이게 프로덕션을 띄워서 그런가? 희한하네. 자, 끌 거 다 끄고. 자, 현황 측량도. 자, 캐드 도면상에
현황 측량도인데 이거를 3차원으로 보면은 자 정면도를 볼게요. 자 등고선이 살아있죠. Z축 값에 대한 등고선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랬을 때 터레인 모델링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그냥 평면상으로 Z값이 없이 레벨이 없이 그냥 평면으로만 존재한다 했을 때는 지형 데이터를 습득을 해야 되겠죠. 지형 데이터는 어디에서 습득을 하냐, 만약에 설계에서 이렇게 Z값을 가지고 있는 등고선이 없으면은 국토지리정보원 우리나라의 공인기관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고 일부 금액을 내야 됩니다. 하여튼간 Z값은 살아있는데 도면이 일단 보면은 약간 좀 지저분하죠. 이게 포인트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도면이 이상하게 됐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평면상으로 봤을 때 뭐 건물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실제로 사용할 것들은 일단은 이 건물 라인은 나중에 건물 올리는데, 외형으로 건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라인이니까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어요. 하이드 시켜놓고, 이런 것들도 포인트를 나중에 이제 살려두면은 터레인 모델링 할 때 지형이 들쑥날쑥 요철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살릴 거냐 말 거냐라는 아는 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Z값에서 제대로 이 위치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냥 설계에서 도면을 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맹신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Z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숫자도 원래 평면상에 레벨 값은 살아있지만 쓸 거는 아니니까 레이어 자체를 죽이겠습니다. 필요 없는 레이어 이런 것도. 자, 레이어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 사정없이 죽여버려. 자, 이런 것도 그냥 그 오브젝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레이어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예요? 라이노에서는 제가 X로 놨어요. X. 레이어를 죽이는 거는, 오브젝트를 그냥 하이드 시키는 거는 D로 놨고, 그리고 레이어 죽이는 거는 X. 그러면은 요 레이어에 해당되는, 끄는 거예요? 예, 끄는 거예요. CP라는 레이어 자체를 죽이겠다 하면은 클릭하고 X. 간편하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얼추 지운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하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선 자체가 지금 Z값이, 요거네, 요거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레이어를 죽일까요? 예.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이러면은 대략 지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CAD 파일로 저장을 합시다. 요거를 CAD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일단 스케치업에서 임포트하고 라이노에서 이거 들여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은 그래도 상당히 직접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써먹을 거니까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한번 시도도 해보고요. 자, 선택된 객체를 이제 CAD 파일로 DWG로 터레인 T2라고 합시다.
자, 보냈고 그 다음에 스케치업은 스케치업에서 하려고 하는 장점은 일단은 야드가 좁은 부위에서는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지 매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터레인, 지형 모델링에 있어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스케치업의 본질적인 문제, 일단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버겁다. 야드가 넓을 때는 스케치업에서는 그 터레인 그 지형 매핑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좀 멈춰요. 일단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아까 터레인 DWG T2 이거 맞나? 이거네요. 임포트를 하면은 자, 이렇게 캐드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됐죠? Z값 살아있나 볼게요. Z값 살아있고, 자, 여기서 애드온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스케치업에서는 일반 터레인 모델링이 가능은 한데, 뭐냐면은 터레인에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 써요. 프레더 6의 토포 쉐이퍼라는 프레더 6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면은 토포 쉐이퍼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클릭하라 하면은 얘가 잠깐 다시 한번,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끊어 있는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자동 추출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동으로 이어줘요. 끊어져 있는 선들이 제일 최단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형선을 입혀주고, 그거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매핑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시간이 걸리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쭉 갔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상당히 좀 속도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터레인, 제너럴 트레인 하면은 이렇게 지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매핑을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지 매핑은 일단 좀 이따가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케치업은 대규모 야드에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야드가 얼마 안 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좀 상당히 버겁다고 그랬죠. 일단은 이렇게는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라이너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라이너는 별도의 애드온 프로그램은 터레인용 애드온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래스호퍼의 스크립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형을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잠깐 글래스호퍼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글래스호퍼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글래스호퍼는 노드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노드 기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점이죠. 잠깐 라이노 글래스호퍼. 자, This is what I'm shooting for in Grasshopper.
자, 이렇게 각각의 명령어들을 명령어들과 명령어들의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그래픽상으로 연결을 해서 그냥 코드 꼽듯이 꼽아서 각각의 명령어들을 전체 이 3D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히 보면 그렇고. 아이고. Measure the length of this one, which and contours. If I hold down brushes 이런 on the 것들은 surface. 대규모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서 변경이 뭐 많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수치상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식 방법대로 그대로 그냥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일일이 다 그거를 수작업해가지고 또 손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파라메트릭 기능을 통해 가지고 변수만 주어주면은 각각의 모델링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그래스호퍼에 대한 기능이고 레빗도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레빗이 요즘에 뜨는 게 이제 다이나모라는 이런 이제 그 노드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노나 아니면은 레빗의 다이나모는 이런 기능들은 꼭 한번 익혀야지 나중에 반복 작업이 많았을 때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각자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부분은 터레인 모델링 할 때 그래스호퍼 작업은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대규모 속도도 빠르고 대규모 작업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은 명령어 중에서 일단 커브에 자 컨트롤 포인트를 명령어를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 선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Set Multi Curve를 선택을 하고 전체 드래그 앤 드롭 엔터 하면은 각 선에 있어서 포인트 점을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포인트를 잡았고 그리고 다음 명령어가 자 바깥에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서치 기능이 있고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어요. 이거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선분과 선분에 대해서 면을 잡아주는 건데 요거를 잡아줄 때 플래튼으로 잡아주면은 이와 같이 여기가 조금 벗어났네요. 라인을 하나 잡아줄까? 라이너에서는 지금 캐릭터 정리하는 문제는 선이 끊어져 있죠. 네. 원래는 선을 이거 작업하기 전에 선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간단히 선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요 호흡 블렌드를 통해 가지고 중심선을 이어준다 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일단 요것만 잡아줄게요. 같은 레벨이니까 이렇게 잡았고 네,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요거를 형성이 됐으니까 요거를 여기서 베이크를 해줘요. 면을 빵 굽듯이 구워내버려요. 그리고 나가면은 이렇게 메쉬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죠? 레벨에 따라서 지형 면이 잡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에 요거를 삭제를 하면 이렇게 지형이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래도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자, 여기서 이미지 매핑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레이어를 전체를 켜고 지형의 건물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서 평면상에 건물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선이 몇 개가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꺼져 있는 것들은 아까 X로 해가지고 꺼져 있는 것들은 다 켜볼게요. 건물이 라인이 일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하여튼간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미지는 어디서 따오냐면은 보통 보면은 그냥 저기 그 지도 맵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이든지 지도가 있는데 저는 선호를 하는 게 다음 지도가 그래도 색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 지도 여기서 장암 자 현장 위치가 일단은 모두 지우고 여기 있네요. 장암 더샵 다음 지도는 이 그 화면상에서 바로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1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그리고 저장하면은 요 보이는 화면상으로 이미지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자 찍어내듯이 저장했어요. 물론 확대를 하면은 최대한 이미지가 디테일이 제일 높은 화면이 뭐 이 부분이나 뭐 같다고 했을 때 저장하고 그리고 화면 이동해서 또 저장하고 화면 이동해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거는 뭐 이미지 데이터가 전체 뭐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가 한 장짜리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러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짜맞춤해서 데이터를 그림을 이어 붙이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다 수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한 데이터가 어디 있나 봅시다. 터레인 의정부 정암 BIM 트레인 이미지 예, 요 각각을 합친 게 요거예요. 요거는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기타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뜯어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하나로 합쳤습니다. 자, 그러면 합친 거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속성을 봐서 사이즈 크기가 3000에 3053이에요. 그러면은 렉탱글로 3000에 3053 자, 비율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비율 때문에. 그리고 면을 잡아주고 사이즈를 키울게요. 어차피 스케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 이미지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텍스처 선택해서 T1 열기. 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시죠. 드래그 앤 드롭. 자, 여기서 렌더링으로 잡아줘야지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해당 위치 사이즈대로 그대로 임포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외곽선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위로 해놓고 자, 요걸 임포트를 했을 때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비율을 잠깐 비율을 맞추려면은 일단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자, 이거 그대로 그냥 일단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메쉬 자체가 자, 요거는 하나의 면이에요. 이렇게 면인데 요거는 각각의 면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매핑 좌표를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냐, 속성에서 텍스처 매핑 평면으로 적용을 하면 돼요. 평면형으로 적용을 해서 시작점에서 하고 UV, W, UV는 평면상, UV, W는 Z값을 포함한 좌표거든요. 그리고 렌더링을 잡아주면은 아직 안 잡혔죠? 안 잡혔습니다. 안 잡힌 거는 위치를 매핑 표시를 해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잠깐. 속성, 텍스처, 속성. 자, 매핑 표시. 자, 이렇게 하면은 입혀 들어갔죠? 캐드 도면을 좀 안 보이게 일단 닫아 볼게요. 자, 요 매핑, 요 빨간색, 초록색, 요게 XY 축으로 해서 기존 사이즈가 요건데 요걸 그대로 요런 비율로 매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 매핑은 됐기는 됐는데 비율이 안 맞죠? 비율이 안 맞은 거는 어떻게 하냐, 캐드상에 키고 건물에 있어서 그대로 매핑 좌표를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터레인을 클릭하고 그리고 매핑 표시 이 영역을 기준을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아주느냐, 이거는 도면상에서 그림상에서 도면과 같이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어디, 예를 들어서 이 도로 갈래길에 있는 포인트가 도면상에 어디에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스케일 조정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되겠네요. 의정부 자감의 요 끝부분이 요 캐드 도면상의 끝부분에 차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스케일 안 맞은 거 스케일 해서 포인트
그 다음에 포인트 늘려줘요. 쭉쭉쭉쭉. 자, 위아래 스케일도 안 맞죠? S1 해서 포인트 잡고, 포인트 잡아서, 잠깐만요. 포인트가 지금 3D로 잡혀서 그래요. 자, 잡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자, 사거리가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았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자, 중심을 여기다 잡은 거예요. 중심 잡고, 그리고 XY 방향으로 해서 S1 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 쓱 잡고 그래서 도로 방향 잡아주면은 대략 이렇게 해서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캐드 도면에 다시 이거 그냥 이거 뭐 일일이 다 영역 지정하지 말고 레이어 하나 잡고, 그리고 나머지를 레이어 하나 잡아준 거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관리가 좀 편할 거예요. 여기다 잡을게요. 그러면은 캐드 도면 그거를 레이어 1에다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를 닫아주고, 그리고 요 레이어 1을 그냥 뭐 DWG 꺼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얼추 이미지가 터레인에 입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에 대한 모델링을 이렇게 매핑을 시키면 되고, 좀 또 디테일을 높이려면 이 외곽선을 좀 잘랐다는 식으로 해야지 좀 디테일이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외곽선 잡아주는 게 선이 여기서 요거죠. 그러면 끝선을 잡았거든요. 거기에서 로프트를 시키고, 그리고 라인을 하나 잡아서 이거를 잘라 볼게요. 다시. 자, 모두 유지 아니요. 양쪽 아니요. 수직 방향 반전 아니요. 어라? 자르고 완전 원래 객체 삭제 아니요. 방향 양쪽 아니요. 모두 유지 아니요. 맞는데 왜 안 잘라질까? 자, 그러면은 트림으로 자릅시다. 트림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면을 잡아야겠죠? 하부에 면을 잡았고, 이게 라인이 이상한 라인이 잡혀 있네요. 이제 취소가 영역 취소가 뭐였다? 알트? 에이씨, 나도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외곽선 쓸데없는 선
자, 그 다음에 합치기, 그 다음에 면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합치기 하면은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거 합쳐지지 않았네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서 전체 지형을 입히고, 그리고 나중에 CAD 파일에 외곽선, 건물 외곽선 있죠? 그거 면 잡아서 들어 올려주고 한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알아? 옛날 버전이네요. 그렇게 해서 건물 올려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장암 현장 거 모델링 얹어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자, 동영상이랑 CAD 파일은 각자가 가지고 계실 테니까 CAD 파일 있고, 그리고 글래스오퍼는 인터넷상에서 글래스오퍼 치면은 그러면은 애드온 프로그램이 무료로 나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설치하고 실행 버튼 눌러서 다음 하면은 글래스오퍼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라이너에서 켜서 글래스오퍼라는 명령을 치면은 조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글래스오퍼 치면은 이와 같이 글래스,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어 2개 가지고 이렇게 터레인 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궁금한 거 없으면은 여기서 마칠게요.